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30살 이상의 여성 6만여 명을 5년 동안 추적한 결과로 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의약품의 장점만 취한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기존보다 지속 시간은 20배나 길고 암 조직 깊은 곳까지 약효가 전달돼 효과적인 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 않아 반쪽 시행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른 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 내일은 단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 해갈도 기대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었던 겨울 추위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도시 모수도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미세먼지도 물러나면서 남산을 찾는 발길도 늘었습니다. 시민들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가족, 친구와 함께 추억을 남깁니다. 이번 주부터는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점차 영상으로 오르고 낮 기온도 최고 1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도는 3월 초의 기온입니다.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겨울비답지 않게 양이 제법 많을 것으로 보여 건조주의보 해제뿐 아니라 극심했던 겨울 가뭄이 해소될 가능성도 큽니다.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으로부터 비가 내리기 때문에 겨울이 아닌 봄철 강수처럼 상당히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데 아침 출근길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입니다. 흡연이나 고혈압, 당뇨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졌는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암을 비롯해 뇌혈관 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대개 흡연이나 고혈압, 당뇨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졌지만 20% 정도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그 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처음 밝혀냈습니다. 30살 이상의 여성 6만 3천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고위험 유두종 바이러스가 기존에는 암을 일으킨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걸 본 최초의 연구로서 코호트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동안 자궁경부에만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이상이나 대사증후군에 의해 혈액 속으로 침투하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여겨볼 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입니다. 비만 여성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1.73배, 대사증후군이 있는 여성은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감염돼도 7, 80% 정도는 2년 안에 자연 치유되지만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감염 기간도 길었고 심혈관 질환 발생 시 입원율도 높았습니다. 저절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발행된 미국 심장학회지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기존 항암제인 펩타이드 의약품이나 항체 의약품의 장점만을 취한 새로운 암 치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지속 시간이 길면서도 조직 침투력이 좋은 펩타이드 항체 복합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항암제인 펩타이드 의약품은 크기가 작아 조직에 잘 침투하지만 빨리 분해되고 항체 의약품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지만 암 조직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암 조직에만 결합하는 펩타이드와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등을 합성해 치료제를 만들었더니 치료제의 지속 시간이 약 20배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제가 암 조직에 축적되고 암 조직 깊은 곳까지 분포하는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은 남다른 업무 분위기를 지닌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력으로 승부를 보는 IT 스타트업들인데요. 이들의 참신한 근무 환경과 복지 제도를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엔지니어들이 저마다 악기를 들고 호흡을 맞춥니다.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이들은 한 IT 스타트업의 밴드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60명 남짓 근무하는 이 스타트업에는 밴드와 헬스, 최신 유행 게임 등 회사가 지원하는 6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 되게 즐겁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개방적인 구조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때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는 업무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업 내용에 대해 동료들이 자유롭게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칸막이를 없앤 탁 트인 업무 공간이 이런 격의 없는 소통을 돕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자유로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창의력을 고모하고 그다음에 좋은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에 맞는 좋은 코드를 만들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자리에 앉아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깬 곳도 있습니다. 회사 대표부터 사원들 모두가 주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자유롭게 어울려 일합니다. 일하는 공간도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언어가 다르고 디자이너 언어가 다르고 또 영업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서로 섞여서 앉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온 직원도 회사가 지원하는 한국어 수업과 동료들과 함께하는 친목 모임 덕분에 애사심이 배가 됩니다. As a foreigner, the company also provide us to study Korean language and get used to the Korean cultures. So I like working in Busby because of that. 자유로우면서도 치열하게 남다른 방식으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IT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도약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전자파를 정부가 대신 측정해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가 신청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 측정 품목은 손선풍기나 전자담배 등 소비자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신청한 제품 가운데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의 성능 검증을 강화하고 과장이나 거짓 광고를 한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전자파 수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도 대여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식품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 철도, 에너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늘부터 2달 동안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과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 14만여 곳입니다. 식품위생 관련이 4만 6천 곳으로 가장 많고 학교 시설 2만 6천 곳, 급경사지 1만 4천 곳, 도로, 철도 3,200곳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보다 점검 대상을 줄였지만 자율점검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바꿔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서 연내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25%를 차지합니다.
특히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데 다른 시도는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이달부터 동시에 시행하려다 경기도와 인천이 빠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고요. 등급제 운행 제한에 대한 사전 홍보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도 실제 시행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차량 번호를 사전 등록하고 인식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 등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급하면 일단 주경에 편성하더라도 별도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지침이 확정이 빨리 안 돼가지고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전국의 5등급 차량은 245만 대입니다. 그만큼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이 늦어지면서 전면 시행은 빨라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국민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의 8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명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은 건강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2016년 기준 EU 회원국 국민이 출생 이후 건강하게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여성은 64.2년, 남성은 63.5년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의 약 76.7%, 남성은 81.2%에 해당합니다. 2016년 EU 회원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이 83.6세, 남성이 78.2세였습니다. 3D 프린팅이 혁신적인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농어촌 지역 학생과 군인 등을 상대로 3D 프린팅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처럼 액체 식물성 수지가 나옵니다. 도면을 따라 펜을 움직이자 각종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팅 펜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좀 더 정교한 작품은 3D 프린터를 이용합니다. 사람 얼굴부터 생활 소품까지 3차원 도면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펜으로 가방도 만들고 저랑 똑같이 생긴 얼굴도 만드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군부대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병들은 3D 프린팅 펜을 들고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꿈이 이제 사진 작가인데 이제 그쪽으로도 조금 연계지어서 디자인 쪽으로나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대학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진행한 3D 프린팅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넉 달 동안 300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회관, 군부대 등 20여 곳은 직접 찾아가는 출장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이런 지역 지방에서도 그러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지식 공유 사업이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터미네이터, 로보캅, 아이로봇, 월리, 트랜스포머 등등 로봇은 SF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친근한 로봇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로봇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로 이뤄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는 로봇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사이언스투데이 과학 돋보기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홍성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